근데 많은 분들이 김문수와 홍준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김문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홍한 가능성이 높다. 우리 변호사님은. 그래서 한동훈은 2위는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네, 또는 뭐 한동훈 김문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아 김문수 한동훈. 네. 저도 홍준표 될 줄 알았는데 네. 토론에서 너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홍준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거. 뭘 하지 말아요. 기승전 이재명 하지 말라고. 예. 이분은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이런 거 하지 말고 시골에서 보리밥에 막걸리 먹고 살았더라면 인생이 차라리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박정희와 이승만의 공은 인정을 하고 그 DJ 같은 통합 정신으로 좀 진심으로 참배를 했으면 좋겠죠. 저 대통령이 혹시 된다면 그 이후에도 그런 정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보나 보수의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내란을 어떻게 종식하고 국난을 극복하느냐는 측면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측면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모두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이분 영입은 되게 잘한 거라고 봐요. 네, 저는 네, 이분이 네. 되게 시각이 문제는, 균형적이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뭐예요 갑자기 박수를 치고 해요. 네? 나오고 싶어서. 정말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회수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댓글은 아니 정말 너무 안 나와요 충격적입니다. 진짜? 네. 3만도 지금 아니 간다가 근데도 출연을 계속 시켜주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 다 세 분한테 봉사한다는 마음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 진짜 옛날에 10,000명이 안 될 때도 막 있었는데 처음에. 맞아요. 사실 그때보다는 많이 올라왔죠. 동접이 3만 정도 돼요? 네. 그럼 많이 나오는 많이 거죠. 나오는 건데 이거 봐 말하는 투 봤어요? 에이 3만으로 어떻게? 제가 보면 우리 강찬호 위원님 나오시고 네. 팍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훌륭한 것 같습니다. 분들 모셨는데 저희가 적어도 10만. 성장주의자시죠? 그게 아니고 저는 악플 숫자는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 악플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관심입니다. 예. 정말 근데 생각보다 구독자가 적다. 28만 명이 뭐야? 진짜 그 알찬 채널이죠. 구독자 대비 동접이나 조회수 엄청나네. 괜찮아요. 이런 게 찰지다고 하는 거죠. 동접이 찰지다. 높은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네. 적네. 약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을 주고 싶지는 않으신가 봐. 그런가 보니까 봐. 얘네 그냥 보긴 보는데 막 짜증난다 이런 거요? 뭐 그런 건가 봐요. 욕하면서 본다. 그래도 저희가 중독성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독으로 갑니까? 아니 뭐 항상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성의 남자 강찬호 논설위원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중독 부탁드립니다. 펜타닐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펜타닐? 자 그리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절대 먼저 도발하지 않는 남자 박진영입니다. 네. 계속 강조하십니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근데 거의 뭐 모든 방송가마다 싸움은 다 하고 다니시니까 여유가 많으세요. 이제 여유가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 안 싸우시는 건 먼저는 맞는 안 싸워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하여튼 가만히는 못 참으시니까 그죠?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자 그리고 싸움 구경 제일 좋아하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여기저기서 그 핑크빛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요 방송에서는 우리 또 강찬호 위원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또 최욱 씨와 함께 아니 예. 충격입니다. 뭐가요? 저하고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은 정말 아니었더라고요. 놀랍네요. 예. 거기가 먼저입니다. 정말 너무한다. 예, 제가 나중에 그분하고 따로 잠판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요 뉴스는 먼저 좀 하나 보고 가죠. 네,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 목격됐습니다. 보리밥집. 네. 언제? 4월 23일 어디서 경남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음식점 보리밥집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이제 목격자가 사진을 좀 찍어서 제보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주변에 한 3명 정도 일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인이어 같은 거 끼고 있더라고요. 귀에다가 아마도 경호 인력으로 추정이 되고 뭐 경호 관련해서 사전 연락 같은 건 없었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점주가 혹시 뭐 술을 드시나요?라고 했더니 낮에는 술을 안 먹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고 이제 얼마나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제 비슷한 제보를 또 다른 분들도 받았나 봐요. 그 신영한 전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이제 윤석열만 간 게 아니라 김건희도 같이
아마 그 이제 외곽에 나간 것 같더라. 여기는 그런 안 제보가 보이잖아. 들어왔다. 요 사진은 없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 외곽을 나간 게 경기도를 나간 게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뭐 경호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저 부지 같은 거 뭐 부동산을 좀 임장 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야, 있습니다. 전문 용어 나옵니다. 임장. 네. 네. 임장, 그렇습니다. 임장 관계 아니냐 수정 정도가 나오고 예. 있는 상황. 네. 뭐 이건 뭐 그냥 뉴스 체크만 하고 넘어가죠. 뭐 혹시 저는 한 가지 예. 이 식당 사장님 말씀 중에 약간 좀 눈에 띄는 게 1시 넘어서 바쁜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식당을 방문했던데 되게 늦점심 먹으면 1시쯤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 많고 저도 오늘 지금 사정상 1시 넘어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예. 사정 그 바쁜 시간 우리 식당 주인께서 바쁜 시간에 갑자기 방문을 했다. 식당에 대부분 다 그냥 들어가지. 이게 갑자기 방문했다는 말도 좀 그렇고 바쁜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딴 일을 하는데 이분이 와서 뭐 이분 주 임무가 아마 이제 손님한테 식사를 파는 건데 그 뭐 지금 바쁜 시간에 찾아와서 아니 괜히 뭐 했다. 시비 걸 걸 보세요. 아니, 저는 약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1시 넘어서 하여튼 점심시간 바쁜 시간인데 네. 갑자기 뭐 전 대통령 오니까 좀 아, 놀랐겠죠. 놀랬다. 놀랐다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네. 혹시 뭐 이게 뭐 사실은 뭐 이게 우리는 용무가 없는데 이분이 와서 뭐 그런 거다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별로 놀라겠- 반갑지 알겠습니다. 않다 이런 네. 뉘앙스. 예. 네, 놀라고 뭐 그런데 그랬겠다. 매출 올려줬는데 왜 반갑지가 않을지 모르겠네. 네. 많이 안 드셨나 보죠. 네. 싫어하나 보죠. 아니 근데 저는 싫어하건 손님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일단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맛있게 알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네, 네, 갔더라. 네. 예, 자택 넘어가- 말고 자택 인근 말고 이렇게 외곽에서 목격된 게 처음이다. 네, 아마 네, 기사가 네, 좀 네. 된 것 같고요. 자 아니, 그리고요. 이렇게 막 네. 다니는 분이 그 법원으로 갈 때는 왜 또 지하로 숨어서 들어가요? 어떤 경호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아마 이 식당 주인도 갑자기 왔다니까 왜 놀랐냐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 미리 전화해서 뭐 갈 건데 경호상 문제되게 그렇죠, 뭐 자리 그렇죠, 좀 그렇죠. 빼주세요. 이런 연락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놀랐다. 좀 요런 은수저 희생인 준비해 것 주세요. 같아요. 음식에 독 들었나 안 들었나 보게 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대표 이렇게 탐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 수시로 지금 재판장 드는 또 거잖아요. 시작이다, 또, 그러니까 또. 그럴 때 저는 근데 기자들이 참 무한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또 달라붙어서 꼭 뭘 묻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나 이런 데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네. 거기만 가면 표정이 너무 굳으시잖아요.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않을까 하지 싶어요. 말라 그랬지 그런 거. 뭘 하지 말아요. 기승전 뭘 이재명 하지 하지 마. 말라고. 예. 아, 특별히 뭐 이건 서로 열심히 도와주고 무슨 계시니까. 말만 하면 네, 이 네, 기승전 네. 이재명.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니 근데 같습니다. 저 보리밥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짧게 끝낼게요. 보리밥이요. 이분은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뭐 검찰총장이나 대통령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시골에서 보리밥에 막걸리 먹고 살았더라면 인생이 차라리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감옥 갈 일도 없고 아.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뭐 지금 윤 대통령 그런 수준의 사람이죠. 저는 윤 대통령 잘못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예. 검찰총장 시절에는 네. 해간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정확히 밝혀내는 등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결과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 잘못하신 거죠. 그래요. 예. 아, 이건 근데 뭐 이렇게 은퇴하시고 막 편의점 차리는 대법관도 있었고 막 많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 네. 맛집 불러고 하면 진짜 잘할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식당에서 무슨 서빙하시면서 소리예요?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국립 오피스텔 가야 되는데 아. 뭘 맛집을 차려요. 예. 아니 맛집 블로거. 아니 무슨 보리밥 토크를 이거 오래 넘어가 아니 다음. 그 안에 다 우리 보리밥 조만간 여기 상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 보리밥 좋아해. 가시죠. 네. 보리밥은 맛있죠. 근데 사실. 마전터 보리밥. 가시죠. 예. 네. 네. 다음 아무튼 가시죠. 이제 그런데 뭐 사저 물색중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너무 멀리 가시면 좀 안 될 것 같은 게 서초동 지근에 좀 머물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들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네. 통일교측 인사에게 건진법사를 통해서 고가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받았다 네, 이런 네.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건진은 부인을 했지만 안 줬다고 했지만 예. 근데 목걸이만 받은 게 아니었나 봐요. 예. 일단 이 목걸이는 그 영상 속에 있던 사진 속에 있던 반클리프 말고 또 엄청 비싼 브랜드 있거든요. 아. 나이아로 유명한 아시죠? 그라프라고 하는 네. 그라프. 그라프에 6천만 원 정도의 목걸이를 건넸다고 하고 더해서 명품 가방 그리고 인삼 등등의 물건이 건네진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네.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컬 한 사람은 건진 법사가 건진이고, 맞고. 네. 그게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건네졌는지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겠다라는 거죠. 네. 네. 인사문 정관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토크 짜잘하게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정관장이 어떻고
들몰 길강공사면 어때요? PPL 뭐 계약하신 거 아닌가? 아니 전혀 없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네, 광고 제품만 상품명 그럼요, 명확하게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건진법사가 자기는 그냥 뭐 기도비 명목으로 뭐 이것저것 좀 받은 거 있지 뭐 내가 뭐 공천 대가를 뭐 받은 거 없고 나는 캠프 운영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그때 고문 역할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이제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고 그만두고 나서도 실제로 일종의 비선 캠프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건진이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건진의 그 법당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역삼동에 있었는데 하도 당시에 뭐 친윤계 인사들, 의원들, 캠프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역삼동에 새롭게 사무실을 계약을 해서 양재동? 양재동에 네. 해서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네. 거기에 정말 많은 이제 인사들이 왔다 갔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문지방이 닳도록 보통 문지방이 그게 이제 닳도록.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관용적 표현. 그래서 이제 문지방이 닳도록. 불법 선거 캠프를 운영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거기 이제 비선 캠프라는 게 근데 과거 대선 후보들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죠. 들킨 불법입니다. 들킨 유사선거 사무실로. 불법이고. 예. 들키면 아니 뭐 다 있어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네. 들어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 때 네. 캠프 원래 그 표면적인 좌장은 이상민 그때 당시 의원이 했어요. 네. 근데 이상민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식 회의가 끝나면은 네. 거기에 핵심 이른바 친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어디로 딴 데 간대요. 아. 그 보니까 담쟁이 포럼인가 뭐 이래갖고 자기네들끼리 따로 하는데 네. 회의에서 한 내용은 보니까 뒤집어지는 일이 일수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또 채택이 되더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어느 후보나 실세 캠프가 실세 따로 캠프가 있는 따로 경우가 있다. 옛날에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예. 저희 그 유명하신 저희 그 중앙일보 그 굉장히 그 저 DJ랑 친했던 전 정치부장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래요. 내가 그 공식 선대위 가서는 계속 보니까 물만 먹었는데 어느 날 아태가 있다 그래서 아태로 가 보니까 아하. 거기에 이른바 권노갑이라든가 아, 뭐 실세들은 그 방에 다 모여 있고 거기 조금만 앉아 있어도 기사가 팍팍 나오더라. 그런 얘기가 MB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아요, 것도 다. 알고 자, 계시죠? 그거는 예를 들어 뭐 예. 박근혜 같은 경우에 이른바 4인방이 있었고요. 예. MB의 경우에도 저는 그때는 이제 특파원이어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아. 어쨌든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선대위하고 네네네. 실세 그 하여간 이른바 친후보 캠프가 분리돼 운영되는 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그러나 상황이다. 걸리면 불법이다. 걸리면 불법이다. 그리고 법사가 한 적은 없다. 법사가 한 적은 없다. 글쎄요, 뭐 법사 이상의 다른 직업을 가진 분이 할 수도 있었겠죠. 다른 후보에게. 아니 근데 이런 근데 뭐- 법사들이 그 네. 기도비를 진짜 그렇게 많이 받아요? 아니 뭐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네. 뭐 저분한테 속값질도 물어보는 벗기고 뭐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럼 이제 속값이라도 뭐 받아야겠죠. 그 무슨 저 파묘처럼. 네, 네. 그리고 저기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눈에서 막 안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예. 가까이서 보면. 건진법사한테서 예, 그런 이야기를 아니 들었어요. 우리 박 소장님도 그 건진법사의 뭐 신력을 믿으시는 건 아니, 아니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을 많이 뵀는데 짐승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살생을 많이 하잖아요. 또뭐 일반인들하고 눈빛이 좀 달라요. 지금 뭐 사냥꾼 말씀하시는 아니, 사냥꾼이든지 뭐 이분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있더라. 네네네. 네. 근데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이면 뭐 물밑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정무적인 결정들을 하는 뭐 캠프나라든지 모임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양재동 캠프가 특히나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직후에 지방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공천 청탁을 하는 창구로 이 캠프가 쓰였다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네네네네. 지방선거 후보자들 뭐 이력서 같은 거를 이 캠프를 통해 전달을 해서 그게 이제 현역 친윤계 뭐 지도부라든지 거기를 통해 전달이 됐다더라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공천이나 인사 관리가 뭐 인사 관련된 것들이 제일 이권이 크게 걸리는 그렇죠. 이슈긴 하죠 정치권에서는. 네, 그리고 뭐 청와대에 그 뭐 이 건진법사 처남 찰린가요?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밑에서 부릴 수족들 일종의 뭐 행정관들까지도 여기 캠프를 통해서 이제 추천 작업들이 네네네. 이루어졌더라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건진하고 통일교 전 간부가 이렇게 주고받은 메시지 보니까 뭐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 혹시 중간에 사고 난 거 아니냐. 아, 예, 그럴 그래서 수 있죠. 건진도 그럼 결국은 본인이 이제 꿀꺽 배달한다고 해놓고는 네. 꿀꺽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죠 정치권 주변에.
내가 뭐 민주당은 당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민주당은 없고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다른 네. 당 쪽에 이제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2002년도 네. 한나라당 이제 찻대기 사건 때 네. 네,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 중간에 배달 사고가 차를 보냈는데 네. 차가 갑자기 오토바이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 트럭 뒤에 크게 보냈는데 네, 옛날의 이야기죠. 요즘은 돈 선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고 돈을 받고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래요? 이게 굉장히 정근대적 현상들이 주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네. 근데 저희 그 문자 그래픽으로 나갔나요? 이걸 보면 그 배달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통일교 인사가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건진이 아 만나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약간 다독이잖아요. 네. 이렇게 문자 나눈 시점이 12월 26일, 2022년 네. 12월 26일이고 네.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1월 달에 그 윤 씨가 윤 전 대통령이랑 독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왜 받고 아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없어?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아, 그러니까 목걸이가 배달 안 된 건 아니고 이렇게 내가 목걸이를 해줬는데 네.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 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다시 주세요. 그렇죠. 아, 요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네. 나서 독대가 이루어졌다. 근데 나는 신기한 게 그 예. 목걸이에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쓰는데 예. 목걸이도 목걸이지만 중요한 게 그 사람한테 거간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수억 원을 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진을 만나기 위해서 뭐 1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둥. 아, 그 정도예요. 네, 건진의 부인의 통장에 뭐 6억이 들어있었다는 둥. 예, 예, 그래서 예. 실제 이 목걸이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진에게 건네줬던 수많은 현금 다발이 필요했다는 건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목걸이를 뭐 줬는데 뭐 무슨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한테는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주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부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더 많은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용도로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권력자라는 건 자기가 이제 어떤 자리에 누군가를 이제 앉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건진이 행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건진 뒤에 윤석열인가 그렇죠, 김건희인가 그렇죠.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게 네. 핵심이죠. 근데 어쨌든 네. 김건희는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받고 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건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간에서 자기가 괜히 바람잡이 같은 거 해줘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브로커의 삶이죠. 원래 브로커들이 그래요? 브로커가 더 먹는 거죠. 더 많이 먹어요? 그렇죠. 어. 호가 호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딴거 하지 말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저다뭐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정황이죠. 정황이니까 제가 현재로서는 이런 정황은 뭐 지금 전직 대통령, 전직 영부인한테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김종수 여사 여기만 같은 집중해서 경우에 여기만 집중해서 아니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편적으로 다 봐야 되죠. 왜 이거를 한 사안에만 집중을 합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방금 우리 네. 위원님의 모습은 그 네. 치어리딩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삐끼삐끼 댄스로 유명한 그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화장 막 하다 갑자기 일어나 춤추잖아요. 그 제가 잘못한 거. 아니 네. 막 핸드폰 딴 거 하시다가 얘기 딱 이런 들어오니까 정보를 다 다시 한번 갑자기 제가 기계적으로 아, 과거 기계적이게- 정부에서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다 네네. 준비가 된 거고요. 아, 준비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다 저 관련 네. 정보를 이제 본 것이고. 네. 사실 이제 왜냐면 비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네. 비판하세요 그냥. 이제 토론의 기술 중에 사실 네. 제일 나쁜 게 그런 데예요. 아. 토론에서는 그리거나 그런데, 그러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즉 뭐냐면 그런데. 그리고는 동의하는 거고 그러나는 반대를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런 데는 토론의 주제와 관계없이 딴 이야기를 해서 왜요? 이제 관계가 없습니까? 주제를 바꾸는 이제 이른바 그게 하나의 전술적으로는 잠깐만요. 의미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이게 토론이라는 게 디베이트일 수도 있고 디스커션일 수도 있잖아요. 거의-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를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바르게 거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디스커션이 돼야 저는 되는데 양질의 물타기. 토론을 위해서. 물타기 디베이트 대장이야. 마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겠죠. 예. 당연히 사실이고요. 네. 전제합니다. 음. 전제하는데 그 연관돼 가지고 보면은 그런 정황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그 정황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수집해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보니까 상당히 타당한 증거다 하면은 음흠. 더 인정하죠. 저는 지금 의혹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네. 그리고 정황 아직까지인데 정황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니 네. 김정숙 여사 뭉치돈 5천만 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가 봐도 네. 이거는 수상하죠. 그러니까 정황상 그것도 지금 보니까 어디서 돈 받아가지고 그 딸한테 이제 입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 뭐냐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누가 보자기에다가 현금을 싸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렇게 거액을 입금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그 정황만 갖고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 물타기 대가라고 내가 불러줄게 앞으로 별명을 물타기 저를 대가. 사랑하시는 결과라고 알겠습니다. 대가라는 점은 되게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사랑으로 아니 원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애정이 없으면 그래요? 애정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애정은 있으나 일단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교육 좀 따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이제 후보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 관련된 뉴스들이 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저희가 짧게 소개는 했는데 대선 후보 선출 후의 첫 번째 일정으로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묘역들을 참배했는데 이른바 뭐 보수 진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계획에는 원래 없었다 그래요. 그 포스코 창업자 박태준 명예회장이 이제 그 DJ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통합의 상징격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 묘역까지도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DJ 피어나. 현장에서 메시지도 그 통합, 공동체 회복 이런 데 방점을 찍었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밀어두면 어떨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만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일단 뒤로 가는 세력들의 그런 시도들을 막는 게 우선이다. 그 오늘 조선일보던가가 그 이제 기사 제목을 뭐 이재명이 보수 후보가 하는 행보를 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아무튼 이게 3년 전에 대선 때의 그 후보로서의 첫 행보를 봤을 때는 비교를 좀 해보자면 그때는 대전 현충원을 갔어요. 그랬었나요? 네, 그때 이제 최규하 전 대통령 묘가 있잖아요. 나서는? 후보 되고 나서 첫 일정으로 대전을 갔었고 서울 현충원을 가면 이제 누구 묘역 참배하고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해석이 달린 기사들이 막 나오니까 그때는 처음에 대전을 갔었고 나중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 하면서는 뭐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참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지자들의 어떻게 느끼실지가 약간 좀 궁금하긴 한데 지지자들이 강고하게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우클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으로. 그렇고 저는 뭐 오욕의 역사도 잘못된 역사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것과 그 참배를 하는 건 좀 다르지 않아요? 그 어쨌든 간에 이 국가 의전으로서의 형식적 절차는 다 갖춰주는 게 맞죠. 그래요? 저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참 문제점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4.19 혁명으로 하야를 했어요. 4.19 혁명이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야. 박정희는 쿠데타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우리가 뭘 뜨끔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개성하겠다고 하는 정신적 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편함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저는 뭐 더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박태준 전 총리 묘소를 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뭐 현장에서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람이에요. 잘 모르시지만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사람인데 박정희의 라이벌인 김대중 대통령 밑에 가서 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 포스코를 만들어서 경제 발전의 신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즉 정치적 통합과 경제 위기의 극복이라는 이재명의 키워드와 딱 맞는 사람이 저는 박태준 총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뭐 아까 말한 대로 박정희나 이런 거 이제 승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문제지 뭐라고 하셨는데 김종필 쉽게 말하면 유신 본당하고 같이 내각 정권을 같이 하셨어요. 김종필한테 경제 권력이라든 권력의 일부를 거의 나눴습니다. 같은 공동 정권을 했어요. 뭐 그게 그저 계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같이 했다는 거는 글쎄요. 그렇다면은 그게 정말 뭐 가서 형식적인 참배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이런 거죠. 정신적인 가치를 선의 의미로 포장을 해서 개성하면 안 돼요. 지금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혁명으로서 타도된 사람이야. 이거 네네네. 선의 공공선의 의미로 개성하면 안 돼요. 박정희도 쿠데타라는 것을 공공선의 의미로 개성하면 안 돼요. 그러나 네. 강론으로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승만의 반일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박정희의 경제 성장은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공공선의 의미에서 박정희와 이승만을 추앙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개발이라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고 그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쓴 거죠. 그렇게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그걸 이제 게 필요해요. 공식적인 메시지로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승만의 뭐 이런 것들은 뭐 오케이 대신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 안 돼. 뭐 이런 그건 이제 것들이 저처럼 이제 학식이 높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정치에서는 그렇게 김대중 하면 보라고 대통령이 재미없다고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해요. 학식이 좀 높으신 분 같은데 제가 아니, 말씀드리면 바빴기 때문에 학식은 자, 아니요. 저보다 근데 우선 백 제가 배 분명히 높지만. 말씀드리고 우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네. 박정희 기념관 세우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저 박근혜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의원이든가 맞아요. 만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을 인정한다고 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박근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박정희 기념관 만드는 거에 상암동에 기념관 바로 요저 네, 가까이 있죠. 건너편에 네. 있습니다. 거기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박정희의 공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거고요. 예. 뭐 그런 관점에서 김종필하고도 같은 정권을 이루셨다. 그런 점에서는 위대한 우리 DJ의 통합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이재명 전 대표도 오늘 한 게 사람들이 아마 일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박정희 이승만 참배했다고 진짜 참배한 줄 아는 모양이다. 아마 이렇게 비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그랬죠.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다고 정말 내가 박근혜 존경하는 모양, 아는 모양 네. 이거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데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우리 박 소장님 말씀 그대로 네. 그 박정희와 이승만의 공은 인정을 하고 네. 그 DJ 같은 통합 정신으로 좀 진심으로 참배를 했으면 좋겠죠.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그 통합의 정신으로 참배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선거만 앞두고 아마 지금 처음 했을 것 같은데 그 하여간 앞으로 그 대통령이 혹시 된다면 그 이후에도 그런 정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워딩이 있었어요. 이제 참배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뭐 저도 한때 그랬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현실적인 정쟁에 빠진 때가 있었던 것 같다. 망인에 대한 평판은 역사가들과 시민사회에게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두운 면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화에 공도 있는 분들 아니냐. 다 묻어주다는 건 아니지만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하고 지금 당장 급한 건 국민 통합이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냈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돌 텐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네. 그 이제 자리를 관두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 아마 봉하마을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지금 점쳐지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될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또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봉하마을을 갈 겁니다. 그때도 같이 일한 과연 분들은 최악의 총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최악의 총리였고 그래요? 뭐 그래서 그것도 우리 이재명 전 대표가 박정희 이승만을 참배했듯 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되어서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때에 네. 또 그런 통합의 정신으로 봐줬으면 어떨까 하는 통합의 생각이 정신이에요, 아니면 선거 전략이에요? 아니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전 대표 할 수 있죠. 왜 이 시점에서 네. 통합의 정신은 진즉 여러 번 할 수 있었는데 네. 왜 꼭 지금 대선 한 달로 앞겨놓고 지금 참배하냐? 네. 그렇게 지금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기로 본다면 어쩌면 선거 둘 다- 전략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저 야당 대표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얼마든지. 판단하세요? 이거는 두 분 다 선거 전략이 맞고요. 두분다 그러나 선거 전략. 선거 때라도 두 분 다 가시는 하는 게 맞다? 아, 그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뭐냐면요. 네. 유권자의 요구, 국가적인 요구에 정치인이 부응하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네. 네. 아니 선거라는 것은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요. 인정해야 네,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네. 다만 네. 차이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재명 후보라는 분은 박정희 이승만하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관계야 사실. 그냥 위인이야. 보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근데 네.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도 안 왔고 여러 가지 그 구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소 내 생각과도 일치하면서 뭔가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것은 이제 선거 전략이지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표를 위해서 내 생각도 아닌데 뭔가 행동을 하는 거 이건 좀 욕먹을 수도 있겠군요. 한덕수 총리가 네. 이제 나올 때마다 언제는 고향이 전북이었다가 언제는 서울이었다가 이런 거 하고 언제는 친노였다가 언제는 친윤이었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이건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개인적 행태로서 그 사람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받는 그러니까 전에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일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왔었는지 관료로서 또 어떠한 종류의 제대로 된 정치의 결과를 내놓았었는지 한 번이라도 심판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김문수보다도 못한 그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판을 한 적이 없고 아니 이거 웃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 아니 우리 박 선생님 말씀이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말씀에 웃지 말라고. 왜 웃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 이틀막이야? 이거 입틀막인데 괜찮은데 너무해. 왜냐하면 저 말이 네.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비웃고 넘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 아니라 한덕수는 한 번도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한덕수는 한 번도 책임을 져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평가를 좀- 받은 게 아니라 책임을 져본 적이 없고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우리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꽃가마만 타고 꽃길만 걸어올렸던 사람이고 한 번도 일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정치하려는 사람은 그런 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네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나게 되는 근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관료들은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다음에 바로 그거예요. 그걸로 이제 바로 그거예요.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발탁이 됐을 때는 네. 윤석열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윤석열이가 지금 이번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네, 자기도 네, 책임을 지고 나 책임감 통감합니다. 그리고 내려놔야죠. 일반 사퇴해가지고 황교안보다 미안합니다 못한 사람. 하고 나갔어야죠. 황교안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사람이 1분의 이렇게 1. 뻔뻔하게 나오는 것에 네. 대해서 너무너무 불쾌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요. 그때하고 네.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나올 때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라는 분은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정과 사범에다가 5개 재판에다가 8개 혐의에다가 8개 사건, 13개 혐의. 조금 지금 말씀 어떤 네.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상대방이라는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또 이제 아까 그런 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데가 아닙니다. 변수에 변수가 비교가 이유수연 다른 거예요. 변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덕수는 얍삽한 사람이다. 속된 네. 표현으로. 예. 그다음에 소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지금 이야기하셨으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 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왜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도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황교안하고 한덕수를 비교한 것도 이겁니다. 네. 염치가 있는 사람, 염치의 문제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 자꾸 이게 토론을 범죄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잠깐 결론을 내릴 수가 다르다고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황교안은 당시 누구하고 만약에 나온다면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싸우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봐도 문재인 후보는 이런 정도의 범죄 리스크라든가 문제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문제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할 수가 저는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한덕수 그러니까 네. 그것이 네. 황교안을 표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총리는 네. 내가 박근혜 정부에 총리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고 출마한다거나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염치가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예. 전략적으로 내가 나가면은 문재인한테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왔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황교안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보수 단일 후보가 됐다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요. 그 자꾸 이거를 논점을 흐려가지고 아니죠. 왜 타인을 눈치를 이렇게 자꾸 아니 표명하시면 뭐 안 돼요. 황교안 네네네. 갑자기 꺼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한덕수라는 네. 사람에 그렇죠. 대한 평가를 이제 두 분이 해주신 건데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근데 한덕수란 그 사람이 왜 지금 나오게 됐느냐를 이제 설명해 주실 때 그 이유는 왜냐면 상대가 황교안을 이재명이라 황교안을 나왔다. 거론하셨기 때문에 황교안 네. 상황과 지금 제가 다시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언제 도대체 그만두고 나올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보수 외연 확장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인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격적인 보도가 나왔죠. 흔히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윤여준 장관이랑 옛날에 만났던 사진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어제 최고위 때 이제 저 점퍼를 이렇게 입혀주잖아요. 네. 근데 점퍼에 그 숫자 기호 1 밑에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 점이 붙었어요. 빨간색으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민주당의 후보지만 보수에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도 안고 가겠다. 아, 국민의힘 컬러 요만큼 넣어줬다. 그렇죠. 네. 다 내가 안고 가겠다. 해석을 하든가요, 아니면 기자님이 풀이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빨간색은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선거운동할 때 아예 배제하는 색깔인데 저렇게 이제 넣고 가고, 아.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그랬죠. 무슨 영상 안에도 계속해서 빨간색을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 좀 소구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 조금 넣어준 건 아니에요 혹시? 조금 더 넣어줬어야 되는 건 아닐까? 너무 또 넣어주면 또, 아, 그런가요? 또 당심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고 네. 윤여준 전 장관에 이어서 그 김상욱 의원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 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네, 네, 나섰던 요 김상욱 의원을 민주당이 영입한다라는 얘기가 또 돌았어요.
근데 이제 김상호 의원이 입장문을 냈는데 네. 지금 아마 몽골 가 있을 거예요. 의장 수행한다고. 근데 입장문에 공식적으로 민주당한테 제안받은 건 없다. 다만 여기서도 근대가 중요하네요. 근데 국민의힘이 보수당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제가 김상욱 의원의 그 고등학교 선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말씀드리자면 아마 윤석열에 대한 출당조는 제명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그게 들고요. 안 받아들여지면 다른 생각 할 수도 있다. 네, 그게 사실은 내란 종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예, 예. 진보나 보수의 문제보다는 정치적으로는 내란을 어떻게 종식하고 국난을 극복하느냐는 측면들, 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측면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력들이 모두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여준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공식 임명이 됐는지 뭐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소멸해버린 이른바 와이어스 계보예요. 이게 우리 이념적으로 보면 이제 자유주의 보수, DJ를 자유주의 진보 이렇게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두 분을 그렇게 나누는데 이른바 정통 보수예요. 그게 자유주의 보수라는 게 예. 시장 보수인데 이게 지금 우리 파쇼 보수, 예. 아스팔트 극우 보수 때문에 예.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분들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윤여준 장관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네. 저는 집권 후에도 그런 세력들까지도 같이 정권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중연정 정도의 연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극우 세력의 존재감을 줄이고 안정감 있게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우선 근데 그렇게 전망해 윤여준 전 장관은 뭐 이번에 민주당 계열 후보도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12년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네. 거기에 바로 국민통합추진위원장 거의 지금하고 비슷해요. 예, 이미 그걸 다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 특별히 여야를 넘나드는 분이지. 보수 책사로 볼 수 없다. 보수 책 아니 물론 어느 정도 그 지금 말한 대로 YS 출신으로 봤을 같은 때. 네. 그런 어떤 그 자유주의적 보수 성향을 갖은 건 맞아요. 맞는데 정치적인 그동안의 선택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요거 그리고- 제가 맞는 네,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누구 문재인 전 아니 대통령? 그 저기 윤여준 장관이 문재인 후보한테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후보라고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2017년 3월 17일 문재인 후보 쪽에서 네.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예.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인가? 날짜까지 근데 기억하세요. 제가 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집권하고 난 이후에 제가 봐도 대통령이 586들의 꿰매 빠졌다고 생각해요. 왜 권력 나눠줘요? 우리끼리 먹지. 이렇게 해서 촛불 연대 정부가 제대로 크게 안 만들어진 거야. 거기에 서운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이 네. 저 그 문재인 후보 대선 국면에서 이 안철수한테 간다. 2017년 대선 때 그 소문이 굉장히 돌았고 실제로 박영선 의원도 고려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연 이틀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곡하게. 설득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직접 박영선 의원한테 들었어요. 좋다. 그럼 내가 민주당에 남을 텐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 네. 지금 어쨌든 우리 그 당시에도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네. 굉장히 이제 너무나 이념 대결 막 이렇게 가니까 네. 지금 말한 통합정부 연합을 해야 박영선 된다. 의원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 중도 보수라든가 정말 뭐 얘기 되는 사람들은 다 광범위하게 통합을 하고 국민 통합을 반드시 전제하고 예. 저 대선해야 된다. 그럼 예. 내가 남겠다.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뭐 못 결과가 지켰구나. 뭡니까? 못 지켰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가르기 정치가 지금 돼가지고 박영선 의원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네. 네. 야, 옛날 정치 얘기가 이렇게 확실히 두 분이 계시니까 근데 연식이 오래돼요.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 디테일들이- 전혀 그게 옛날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정말 나이 먹은 거예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게 네, 네. 이재명 정부가 네. 들어선 이후에는 진짜 해야 돼요. 해야 진짜 된다. 해야 돼요. 예. 극단적 세력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전부 저는 다 왼쪽 오른쪽에다 극단적인 같이 분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윤여준 씨가? 할 수 있는 분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현정이 현재도 있고. 갖고 있는 분이죠. 아니 이분 영입은 되게 잘한 거라고 봐요. 예. 네, 저는 네, 이분이 네. 되게 근데 시간이 문제는- 균형적이고 예. 아우를 수 있는 인품도 능력이 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 이분이 보수층 핵심들한테는 소구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하셔갖고 지금 사실 그분은 좀 약간 물론 왔다 갔다?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안 한 지금. 거보단 왔다 갔다 좋은데. 하고 생각- 너무 오른쪽 아니 왔다 문제는 갔다라고 아까도 할 수는 얘기했잖아. 없어. 아니 왔다 갔다 했죠. 문재인 했다가 박근혜 갔다가 뭐 안철수 갔다가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왔다 갔다 한 거야? 아니면 다른 그분이 환경이 왔다 갔다 한 그분이 거야? 왔다 갔다 해요. 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 갔어요. 아니 안철수한테도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이거 아니구나. 아니 근데 어쨌든 갔단 말이야. 일단 등록을 해서 만나본 적을 거지. 뒀어. 예. 만나본 거지. 안철수 진영에 적을 뒀어. 예.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안철수가 딴소리 하니까 그때 기자들 앞에서 뭐라 이 사람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는
가는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심지가 그, 구중간에 그때, 심지가 네. 정확하네. 네. 음. 근데 그게 자리를 바라봐. 자기가 확실하게 문제는 근데 이미 판단하는 안철수 거지. 저 캠프에 적을 등록한 이후 이런 일이 터지니까. 여튼 아니, 뭐 그래서 그만 긍정적으로는 세 분 다 보시는 것 같고 그렇죠.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보시더라도 좀 그러니까 몇 나쁘진 번- 않아요. 그러나 네. 소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분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재인 논쟁 정부 때 우리가 충분히 썼던 논쟁했잖아요. 네. 네, 인사들 그리고 또 여권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재명 진 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다 그렇지, 반면교사 다 상평을 상평을 하고 삼는 있어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김종인, 윤여준 이런 분들이요. 아, 김종인하고 아니 김종인하고 근데 비교하면 차이도 많이 나고. 잠깐 근데 잠깐 근데 민주당에 이건 인정해야 돼. 2016년도에 네. 문재인 당시 저 대표가 네. 김종인 그 저 위원장 자택도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한 끝에 네. 결국 그분이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네. 어쨌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도 떠나고 하셨지만은 어쨌든간 이분이 이제 그분도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출발은 보수에서 한 분들인데 네. 이 보수 핵심층이 그래서 이분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도 보수라든가 리버럴 보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소구력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중도 보수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만 해도 김종인이나 윤여준 옛날에 굉장히 저도 약간 성향이 리버럴 보수 쪽을 좋아해가지고 예. 그분들 많이 응원하는 기사도 쓰고 그랬어요. 이재명하고 같은 성향인데? 뭐요? 지지선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정말? 리버럴 아니, 보수. 기자가 어떻게 지지선을 합니까? 아, 그렇군요. 네, 저 관두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너무 섭섭하고요. 어쨌든간에 제가 말씀을 때다 됐어 이제. 너무한다 진짜. 아니 네, 빨리 마무리하세요. 제가 네. 말씀은 뭐냐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핵심 보수층들이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그 후보가 네. 윤여준 그 위원장을 좀 더 진정성 있게 활용을 많이 하시면 그러면 달라진다. 아니, 근데 핵심 보수들이 좋아하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뭐 책산이 아니면 어떤 저 철학 있는 분은 누구예요? 지금은 없고 아니 김문수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한덕수 총리로 가고 있는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무슨 보수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잠깐만 어쨌든 지금 핵심 보수층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그쪽은 반 이재명 전선 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치겠다, 진짜. 저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도 뭐 정부 정부 근데 바뀌면서 그분은 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고 윤여준과 김종인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신 거랑 좀 다르고 어쨌든 제가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아니 그 수요가 없으면 그런 거 한덕수란 인정하니까 분이 계속하잖아. 경제 문제 관련된 가지 말자. 인정하지 경제학적 마. 원칙에 대하여 네.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용이나 인정은 이렇게 만든다고요. 죄송합니다. 관용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찐 보수들은 너무한다. 그러면 핵심 보수들은 약간 한덕수에게 마음이 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다는 자, 얘기 그리고 김상우 내가 정말 미안해 물어보는데 네. 왜 그런 사람의 진정성을 못 알아보는 거야? 그 사람이 왜 제대로 된 인물을 못 그거는요 보는 제가 거야? 아니고 그런 그 보수층 지금 한덕수 지지율이 꽤 나오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럼 물어보죠. 본인 예. 어때? 본인 어때? 아니 저는 그냥 네네네. 해석하는 또 거니까. 제가 가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네. 그 칸막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네. 전략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철학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 예, 예. 있는데 한국에서 철학적인 보수는 망한 거야. 사실 한국에서의 철학적 제대로 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윤여준 장관 같은 분이고 전략적으로 민주당이라든가 민주진보 계열이 싫어서 난 보수인네 하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덕수를 좋아하는 건데 한덕수는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실 4명의 후보 중에 한동훈도 기회주의자야. 안철수도 기회주의자야. 다 그럼 기회주의자예요. 누구냐? 그분은 분명히 보수가 맞아요. 저는 김문수가 차라리 보수다. 다만 네. 그런데 뉴라이트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는 네. 거예요. 뉴라이트는 외국에 대한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거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분명히 홍준표도 보수예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꾸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전략과 철학이 공존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리가 이준석 됐어요? 유가부터 철학은 없이 게임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나쁘게 하자, 민주당 막자, 이재명 막자, 그래가지고 저기 윤석열 데리고 오자.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미우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냥 일단 이재명 후보 현실적인 지지율 높으니까 일단 여기로 가자. 아니, 그건 이런 아닙니다. 분들도 윤석열 뭐- 미워서 뭐- 아니고 그냥 네, 윤석열 끝났는데 뭘 실제로- 미워해요? 아니 지금까지 작년 총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이재명 저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이런 이유 중에는 네. 그런 게 꽤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광주에 가가지고 그 르포를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을 꽤 봤어요. 아, 윤석열이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네. 지금 이재명 문제 많은 거 알아. 그런데 윤석열이 너무 미우니까 이번에 지역구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찍고
비례는 아. 조국 땅을 찍을 거야. 이런 분들을 광주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건 네. 제가 팩트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철학과 전략이 균형감 있게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 나누고요. 넘어갑니다. 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욱도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김상욱 의원이 만약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있을 때는 네.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반 국민의힘 혹은 이제 국민의힘 주류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민주당으로서도 되게 반갑고 김상욱 의원으로서도 어쩌면 이제 주목받고 빛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 안으로 입당을 해서 들어오면 전혀 빛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죠. 이게 아니에요? 정치에서의 진리는 상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예. 종교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섬에 있던 바다에 있던 어디에 있던 신은 절대적인 겁니다. 정치는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근혜 정부가 이상한 짓 하다가 망했잖아요. 예. 그때는 조홍천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조홍천을 민주당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긴하게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주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검찰개혁이다. 근데 조홍천 의원이 거기에 반대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상욱 의원은 내란 종식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데 정책 노선에서 민주당과 틀릴 수 있어요. 네. 틀려도 돼요. 그러나 다만 이것이 시대 정신에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다. 예를 들자면은 뭐 남북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김상욱 의원이 반대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이런 거예요. 연대라든가 연합 영입은 원래 다른 사람 영입하는 거예요. 네. 원래 같을 것 같으면 다 똑같을 거면 같이 했어야지. 왜 다른 사람하고 연대해요? 데려오는 게 민주당으로 그래서 영입하는 이때 게 무슨 예. 이야기를 하면은 예. 최소 강령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꼭 지켜야 될 것 한두 가지만 합의되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게 누구에게 더 이익이에요? 서로에게 이익이 서로에게 돼야죠. 이익이 돼요?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죠.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예요. 김상욱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가치 예, 있지 않나? 실제 않아요. 이 사람이 실제 여기 민주당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요. 여기서 와봤자는 다른 소리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네. 특히 예컨대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예를 들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해서 호의롭지 않아요. 이 사람 공수처 폐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있고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그걸 펼칠 거예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를 훨씬 더 강하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둘 간의 관계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게 바로 옛날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뭐 누구라든가 이렇게 내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반발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전철을 또 밟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오히려 둥둥 떠다니는 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좋은 제가- 지적인데요. 문제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토론하고 절충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 동종교배는 유전적으로 퇴행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늘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고 폐쇄성을 극복해야지 정치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점에서 노 변호사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네. 제가 정말 노 변호사를 사랑하는 이유가 또 발견이 됐다. 또 사랑해요. 아, 그럼요. 근데 사랑이 끊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 그 김상욱 의원이 만약 저쪽에 이동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타격이 아니고 오히려 잘 갔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근데. 맞아요. 그게 좋은 게. 근데 일단 그거 자체가 무슨 뜻인지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건전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저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결코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지가 않고요. 네. 둘째는 김상국 의원 본인도 네. 본인의 존재감이 극대화되는 데 있는 것이 정치인의 그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익에도 별로 부합하지 않을 전 거다. 부합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아까 말한 대로 요긴하게 써먹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조홍천 제2의 그러지 조홍천. 않습니다. 왜 또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별로 바꾸신 거 없는 것 바꾸면 같은데. 바꾸지 아니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말을 그래, 바꾸신 이제 거죠. 제가 이제 이러면 조홍천처럼 요긴하게 누워서 침뱉기가 써먹다가. 될 수 있는데 전 민주당 정부가 좀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근데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책 노선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이 정도 커지면은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네,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저는 거예요. 박 위원장님 너무 이런 점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뭐 공약들 같은 걸 계속 이제 내놓고 있죠 이제 하나 하나씩.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두 기관에 대한 개혁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하나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검찰이죠. 조금 전에 무슨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하네요. 강금실 전 법무장관. 네. 또 나름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아마 본인이랑 통화까지 된 걸로 봐서 이 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보다는 확실히 돋보이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왜요? 본인이 갑자기 어저께 추임새. 통화를 해가지고 조배수 의원은 뭐 아시죠? 예. 조배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잘하고 계시죠. 그 세 분이 비슷한 시기예요. 활약했던 그런가요? 여성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총괄 선대위원장직 수락했다고 본인이 네. 밝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선대위 이제 선대위 안 발표할 때 네. 뭐 인사를 좀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경제부처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재정 컨트롤할 때 거의 왕노릇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이거 된다 안 된다 막 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뺏어와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기획 예산 파트, 재정 파트 분리하고 예산 짜는 거는 국무총리 산하 혹은 대통령실 산하의 예산처에서 좀 키를 쥐고 짜게 하는 그런 개혁 방안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입니다. 네. 근데 물론 반발도 있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러면 가뜩이나 대통령 권한이 많은데 국가 열쇠까지 다 대통령실 주자는 거냐? 그렇게 되면 재정 건전성, 뭐 재정 파탄 이런 거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런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경론이 오갈 것 같아서. 저는 예를 들어 만약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예. 만약에 조치를 했다면 민주당이 네.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 둘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노릇이란 표현 자체가 되게 희한한데 이미 대통령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가 굴러가고 있는데 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할 생각 이전에 부처가 어떤 역할을 부처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왕노릇이라고 표현하는 이 프레임부터가 문제이고 저는 아마 박 위원장님 그 얘기를 아마 하셨을 텐데 어차피 다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하게 된다 나중에 가면 물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결재를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일단 갖고 오면 거기서 대통령이 의견을 넣어서 이건 고치고 이건 좀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과 아예 그 덩어리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다 만드는 이건 다르죠. 그건 다릅니다. 그것은. 네. 더 너무 강해질 것이다. 너무 강해질 대통령이. 것이고요. 아까 말한 네. 대로 대통령실이란 거는 참모 조직이지 집행부처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네. 원칙과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계 3대 혁명에서 시작됩니다. 네.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명예혁명. 네. 이게 전부 다요. 선출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 예산의 편성권을 주자라는 혁명에서 시작된 거예요. 즉 그게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세금을 걷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선출된 대의기관이 갖자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 선출된 대의기관은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두 사람입니다. 사실은 국회가 가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제도적 원칙입니다. 현실로 와볼 거야.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허접하잖아. 맨날 민원청탁 들고 와가지고 예산하는데 내 동네 거 넣어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국회 못 주는 표현을 거야.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표명할 네.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선을 시킬 생각을 그러니까 하셔야죠. 이제 중립 네.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 아, 중립적으로 그럼 보이는 이제 폐지해야지, 제도화된 그럼. 관료들한테 준 네. 거야. 네. 근데 관료들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야. 아. 그럼 또 다른 기관이 누구냐? 대통령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대의민주 기관이. 이게 미국이 그렇게 해요. 네. 미국 예산처를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셨죠. 윤석열 때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제도하고 사람이란 현실인 거야. 제도는 대통령이라든가 국회가 가지는 네. 권한을 가져야 되는 대의민주주의 기관이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네, 네, 맞는데 사람이라는 문제를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준 떨어져가지고 김건희한테 뭐 깎아 삼으라고 돈 줄 거 같고 이런 거야 느낌이.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반대로 그럼 정권 사범에다가 각종 지금 경제 게이트로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다 주무르면 맞습니까? 경제 그건 지금 게이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 잘못 아니 이해하시는 대장동 백현동이다 돈 문제 아니에요? 그게? 본인이 돈 먹은 적이 아니, 없어요. 아니 하나도 그걸 어떻게 없어요. 알아요? 지금 검찰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시고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재판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 똑같이 재판 이야기를 진행 해도 중이죠. 아직 모르죠. 그게 유죄인지 그러니까 무죄인지 모르는 모르죠. 걸로 관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혐의부터 받은 것 자체가 그러면 그 네. 대통령 혐의 윤석열이 예. 기소하면 뭐든지 다 잡아내서 패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이 권한까지 가져가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 맞아요. 가는 게 되면 그 다음 대통령도 계속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계속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법 바꿔야 대통령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잘 모르겠고 다음 대통령이 되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뺐어야 돼. 그럼 여기서 그럼 뺐어요. 소장님 그거 정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이시죠. 그러면 말씀드린 게 이게 원칙으로는 국회로 갖고 가는 게 맞아. 아. 국회로 갖고 가는 게 맞고 네. 정말 예산 편성권은 국회로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예, 예, 예. 우리나라 이제
국정 수준 때문에. 아니 나 저 소장 좀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 쉽게 말하면 강찬원님 화이팅 맞네. 아니 잠깐 민주당 잠깐만 지금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는 민주당이 정권 잡을 민주당 늘 때는 훌륭한 정권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저는 논의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탄핵 안 되잖아.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는 예산권이 감옥 대통령실에 안 가고. 민주당 아닌 당이 잡을 때는 예산권이 그렇게 다시 하면 옳지 않아요. 기재부에 아니 그 말이 네, 맞고 네, 네. 그 말이 맞아요.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 하는 말이 맞고 사랑합니다. 예, 네. 박진영 평론가 말도 맞는데 사랑하네. 사랑하네.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런 종류의 뭐 이렇게 욕망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사실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막고 다른 맞아요. 정책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어쨌든 정권은 5년이고 이제 기재부란 조직은 연속성이 있게 그러니까요. 굴러가는 네. 측면도 있고 물론 사실 지금도 대통령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해서 근데 지금의 하고, 기재부는 네. 좀 잘못한 건 물론 맞지. 뭐 가르텔이 없다고 할 수 연속성이라고 없죠. 판단하시면 그렇지. 그거 자체가 한국의 관료독 정권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죠. 뭐 경제부 우리나라 총리도 뭐 대통령이 정당이 임명하니까. 주인인 것 같아요.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관료들이 대한민국 마음대로 주주 아닌 것 같은데 주물러요. 제가 보니까는 거대 의석을 가진 당이면 상당히 모든 걸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대 의석이 적어도 집행권이 없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 하나도 대신에 그 못해요. 조직의 장을 지금 30명을 줄타내고 얼마든지 하고 저 기능을 상당 부분 마비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강한 힘을 갖고 강하죠. 있는 건 네, 맞죠? 그건 계속 맞죠. 돈이죠 돈을 갖고 돈을 있어요. 갖고 있어요. 어딘지 굽신거려요. 모든 부처가 굽신거리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네. 아니 그래서 정말 그 사실 근데 조직을 이재명 후보가 비대하게 그렇잖아요. 만들면 안 행안부도 돼. 없애야 돼. 그걸 해결해야 돼. 아예 그냥 대통령이 다 하지 그냥. 네. 대통령이 그냥 자, 아침에 그게 그게 일어나서 대통령제의 원래 와, 원칙이에요. 아이 지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황제를 소리고. 차라리 황제로 가시죠. 너무 네.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아,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근데 지금 힘들었네요. 야 너무 근데 우리 갑자기 저 우리 잘하니까. 자리 뭐 잘하는데. 받으세요? 자리 뭐 받으실 건데요? 저도 좀 아 무슨 어떠세요? 그런 말을 저 사람 아무것도 못 봤지. 자 시간이 없어요. 자, 네.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한독수 얘기까지 다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그렇게 많이 해요? 야, 지금 시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자, 오후 2시에 일단 2차 컷오프 결과가 오늘 오후 나와요. 2시에 맞습니다. 네. 네. 김, 안, 한, 홍 넷 중에 2명만 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과반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최종 후보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 매우 사실 낮아 보이고. 낮기 때문에 네. 넷 중에 둘만 살아남는데 네. 일단 누가 살아남을 건지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남은 사람이랑 앞으로 한덕수랑 뭐 단일화를 어떻게 어떻게 잘할 할 건지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네. 이 사람 안 될 거가 분명하다는 게 감이 오는 분이 있어요? 안철수. 아,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 그러면 한 명 더 김문수. 김문수는 상수예요? 아니 나 무조건 김문수 1등?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아. 보여. 근데 김문수 안 여기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노 변호사님이 근데 보실 많은 때는 분들이 김문수와 홍준표 얘기를 하는데 음. 나는 김문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럼 홍한 홍한 가능성이 높다. 우리 변호사님은. 그리고 우리 위원님은 저는 김문수랑 한덕수가 아니고 한종훈이 그러니까 지금 될 김순전 가능성이- 한덕수 그래서 김과 한. 지금 사실 뭐 김문수 경우에는 네. 김덕수란 얘기 또는 예. 한문수란 얘기가 나오듯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놀라운 특징은 놀랍다기보다 다 아는 특징이지만 네. 플레이어가 밖에 있어요. 한덕수랑 예. 플레이어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분들은 네. 본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 누가 1등하는 것보다 본선에서 그럼 누가 이기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한덕수의 기대를 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무엇을 지금 보느냐.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한덕수랑 단일화를 스무스하게 잘할 것인가. 그 점에서는 김문수가 이제 가장 그 부분은 좀 점수를 따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그래서 김덕수가 된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처음에는 뭐 단일화 없고 내가 나가면 무조건 내가 이긴다 그러다가 아니, 일일이 다 설명하시진 예, 그러니까 뭐 않으셔도 등등 되고.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다가 지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예. 뭐 말이 노 변호사님은 말이 맨날 바뀌어. 뭐 누가 내가 홍준표가. 홍준표. 그 홍준표 말이 막 바뀌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좀 그게 좀 본인 위태롭다 이런 걸 예. 진짜로. 그래서? 그다음에 한동훈은 예? 2위는 확실한 것 그래서 같고.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결론이?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예, 또는 한동훈? 뭐 한동훈 김문수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한동훈은 상수네. 한동훈 선수예요.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김문수 한동훈. 네. 저도 홍준표 될 줄 알았는데 네. 토론에서 너무 그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저는 홍준표가 명태균이 너무 많이 홍준표 묻었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 민주당 쪽 분들은 네. 홍준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요?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아니야. 이렇게 홍준표 되면 저 한 가지 제가 싸우게 재미있는 사실 재미있는 상황 그냥 스케치로 알려드리면 지금 네. 여의도 대합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예. 대합 빌딩. 대합 빌딩 4층이 이제 홍준표 사무실이고요. 화장실 얘기 나오는 거. 6층이 이제 문 6층 이제 김문수 사무실, 네. 그리고 9층이 한동훈 사무실입니다. 예. 이제 저 어저께 보니까 약간 4층 홍준표 사무실이 약간 화장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아, 이런 예. 얘기가 있고 이런 거지. 6층 그 김문수 사무실은 활기가 좀 차는데 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예. 그다음에 이제 9층에 이제 한동훈 후보의 네. 경우에는 사무실 경우에는 거기도 인산인해다.
그런데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 쪽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사람이 역시 많다. 근데 6층하고 9층의 차이는 6층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상도 말씨, 충청도 말씨가 많이 들리고 9층에는 서울 말씨, 수도권 좀 말씨, 젊은 말씨. 젊은 사람들. 이건 쉽게 말하면 분석이 괜찮은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주로 경상 지역하고 영남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 네네네. 여기에서 지지세가 높아요. 충청에서 충청 영남이 충청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지역이기도 하고 네네네. 충청에 지금 약간 그 찐보수층이 좀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영남 여기는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세가 높고 지금 수도권하고 다 호남이 조직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 호남은 저 뭐냐 대중들의 지지는 별로 없는데 네. 거기도 조직은 있어.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위원장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 붙었고 심지어 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 쪽의 얘기지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의 원외 위원장들이 최근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갑자기 한동훈 쪽에 오고 아, 있다. 뭐 이렇게 길어 한마디만 해. 길어. 왜냐하면 취재를 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 약간 좀 들을만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이거 얘기도 했었는데 김문수 한동훈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네, 김문수 한동훈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층별 분위기. 층별 분위기. 말씀드렸어요. 이건 재밌었습니다. 저는 한동훈은 네. 1등은 절대 못한다요. 한동훈 아, 1등 안 돼요? 2등.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번 저 경선은 결국 한시의 대결, 양한시의 대결이다. 근데 이것도 순위 안 알려주죠 나중에. 안 알려줄 일, 가능성이 일, 높죠. 근데 누가 1등 되는지는 아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1등 되는 사람이 한덕수를 먹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누가 1등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최종 되는 사람이 최종 생기죠. 되는 사람 최종, 생기죠. 최종. 네. 아, 최종 되는 사람이 최종이 한덕수를 먹을 거라고 봐요. 한덕수는 그 사람한테 결국 먹힌다, 못 나올 못 난다. 네. 결국 못 한덕수는 나온다. 사퇴도 안 해요? 사퇴하죠. 사퇴하더라도 사퇴를 결국 하고 단일화에서도 질 거라고 단일화에서 봐요. 진다는 후보 등록은 말씀인데, 못 하고 네. 네, 그냥 단일화에서 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언제 사퇴합니까? 오늘? 내일? 그건 한덕수가 알아서 하겠죠. 5월 되게 5월 국민의힘이- 2일 정도에 한다는 근데 거 국민의힘이 같아요. 특징이 5월 2일. 뭐냐면은 네. 민주당이 싫어하거나 안 될 것 같다는 사람을 되게 밀거나 뽑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 왜?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있다.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 나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 되게 싫어했죠. 대통령한테 배은망덕, 뭐 문 대통령한테 검찰총장까지 이제 얻고 이런 사람이 이랬는데 됐거든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네. 보면 보통 대통령 내지 하여튼 큰 정치인 되려면 팬덤이 일단 있잖아요. 그거 없이는 사실 일단 진짜 저 사람 되는 거에 내 목숨 걸래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래야지. 이번에는 저 사람이 절대 안 되는 쪽에 내가 하여간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해보자. 될 그런 수가 경우 있네. 있습니다. 나라 네. 망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있나?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구도는 그렇다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번은 네. 구도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누굴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요. 노영희. 우리 민주당도 네네. 노영희를 최고로 좋아합니다. 진짜. 사고를 바꿔야 내가 친노라고. 조용히 좀 계세요. 중요한 이야기, 철학적이고 네, 철학적인 역사적 통찰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 예, 민주당도 사고를 바꿔야 되고 우리 언론 하신다든가 여론 주도층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주류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주류로 바뀐 것 같아요. 네네.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못 느꼈던 거야. 맞아.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클린턴이 등장하면서부터 미국 민주당이 주류가 돼요. 이미. 네네네. 오히려 공화당이 비주류가 돼요. 예. 그러면서 IT 금융 자본하고 손을 잡고 민주당이 경제를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반대로 한국에 와서도 민주당이 이제는 복지라든가 북한 문제 이런 것들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담론을 갖고 한국 사회 주류로서 했어야 되는데.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아니, 해야 되고 이제 맞는 인정을 좀 지적이에요.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인정하죠. 네. 그러니까 왜 제가 한덕수 얘기를 하냐면 네. 한덕수 카드가 뭐가 지금 붙냐면 거기 이낙연이 붙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냐 민주당 나오시긴 아. 했지만 결국 민주당 원래 옛날 민주당 세력이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붙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이낙연. 네, 이낙연하고 또 그밖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거든요. 네. 네. 아 근데 약간 좀 저도 그 말씀에 좀 공감 많이 하는 게 민주당은 분명히 정권을 잡았음에도 약간 야당 마인드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예. 없애야 돼. 항상 야당 맞습니다. 마인드. 항상 그게 항상 좀 야당 있어요. 마인드. 그게 그래서 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온데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민주당이 집권해서 안 했으면 하는 세 가지. 예. 첫 번째 복수, 아. 두 번째 증세, 아. 세 번째 증세하지 마. 진짜. 국민 동의 없는 남북 관계의 급진전. 그렇지, 그렇지. 요 세 가지만 안 하면 정말 100번, 1000번, 만번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장기 네, 집권할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잠깐만요. 증세도 하지 말자. 증세하지 말자.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 민주당 뽑을 거예요? 뭘요? 아니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 세 가지를 할지 저는 그 아. 증세는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상으로 지금 계속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걸 보면 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네. 알겠습니다. 여튼 진짜 그런 뉴스가 있긴 있네요. 근데 이낙연 한덕수가 단일화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어제부터 그건 나온 거야, 뭐냐면- 어제부터. 그거는 뭐냐면 지금 네. 국민의힘이 뭘 단일화? 자력으로 집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원외 비명계 민주당 출신 세력들하고 손 잡겠다는 거를 인정한 겁니다. 예. 단일화라는 게 근데 뭔가 이렇게
잊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쉽게 말하면 텐트를 이제 치려면 기둥을 세워놓고 아니, 치는데 아니, 그러니까 텐트만 아니 일단 치겠다고. 그거지. 일단 어쨌든 텐트가 80년대 텐트야 전부 다. 일단 자리를 저 뭐냐 그 나와서 일단 한덕수 총리는 네. 이제 총리직을 관두고 네. 출마를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도 아마 출마를 이낙연 고문이죠. 이낙연 고문도 출마를 하겠죠. 일단 그래서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단일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출마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단일화의 어떤 뭐 큰 아니 일단 절차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한 대로 절차가? 텐트를 세우는데 왜 기둥도 안 치고 하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일단 기둥은 그런 식으로 절차를 세우는데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대중의 반응이나 이런 거는 우리 진행자님 말씀대로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느냐 요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언제까지가 저 단일화해야 그 13일 5월 11일이 예. 그거니까 5월 11일 10까지 정도 해야 되겠죠. 10일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하는 게 해야 맞아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투표용지에 뭐 8번 9번 아니 이런 게 안 되는 극단적으로는요. 네. 그 다음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투표용지에 있는데 이름이 이제 남죠. 네, 기호 그러나 5월 10일까지 해야 맞는 돼요. 거죠. 그 원래 안철수 윤석열이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그 투표용지 이름 다 그냥 적힌 그런 상황에서 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님은 어떤 주제면 혹시 조금 말씀을 줄일 수 있으세요? 제가 앞으로 그냥 무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럴 건 거짓말하지 그 약속 믿지 않으니까 저 어떤 주제 여기 왜 모든 주제가 다 있으셔 데이터가. 제가 네. 이런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여기다 무슨 장치를 설치해서 아 제가 배를 그냥 올릴까요? 아니 배를 딱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그냥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 네, 그런 거죠. 아 아니면 이거 있죠. 마이크 2분 뭐 3분 시간 그러지 내요. 말고 네. 내가 띵 누르면 조용해. 아 이거는 전기 올라 정말 전기가 올라. 그거 좋네. 아 그거 좋다. 그래서 전기 아니, 충격이 우리 사랑하는 노변이 내가 저를 두 손가락을 네. 누르면 띵. 그렇지. 근데 이렇게. 문제는 너무 자주 할 것 같아. 자. 험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정치권 뉴스들 쭉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전달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혹시 더 궁금한 뭐 정치권 뉴스나 분석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다 있으니까요. 그 경우에 인터넷 비교원이 제일 좋죠. 아이고, 이야. 그렇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으로 인터넷 비교원을 통한 착하면 검색이 착이네. 최고다. 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그리고 TV 새로 개통하시면 최대 48만 원, 또 유심 변경 시 요즘 유심 이게 네. 논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휴대폰 구매 시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등등해서 최대 다 합치면 한 128만 원까지 여러분이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상담이 가능한 인터넷 비교원.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위원님? 1670에 네. 1670. 그다음에 2571. 2571. 아, 외워야 역시 돼. 1670 2571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몇 번이요? 1670에 2571. 맞습니다. 네. 257 하나. 2571. 네. 인터넷 비교원과 오늘은 왜 상담하시- 먹방 안 하냐 그러는 아, 먹방 다음 주에 저희가 합니다. 예. 뭐 좀 예. 줘. 출연료도 적게 주면서 먹는 거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참고로 먹방 할 때 이제 우리들한테 포장도 좀 하나씩 다 주기로 이렇게 진짜 투고. 네. 출연료 적어서 다음 달부터 안 나올 거야. 나. 아니 근데 그 저희 화요일에는 먹방할 때 그냥 네. 시작할 때부터 음식 놔주세요. 그 네. 말씀 너무 많이 하시면 차라리 드시면 잠깐만 먹여 입을 차라리 막아버려. 낫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내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음식을 내 입에 그냥 쓰지 않아. 내가 먹여줄게요. 네. 넣어주면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때는. 안 돼. 네. 반드시 드시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먹을 거 갖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이 정도면은 네. 저기 체육하는 매부쇼보다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훨씬 너무 재밌다, 재밌는데. 너무 재밌다. 거기에 또 역사와 전통이 또 있으니까요. 네. 조금 더. 체육이 라이벌이야.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정 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정지시키는 알고리즘이 있는 거 아닌가.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